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민 수강 신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쟁이 벌어지죠. 하지만 예매 전쟁은 남 얘기인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중부 내륙선입니다. 명절에도 매진은커녕 자리가 텅텅 남아돈다는 전설의 KTX죠. 중부 내륙선 자체를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은 2021년 12월 31일에 개통한 노선이고요. 2000쌀과 반도체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시의 부발역에서 애플과 유튜브의 고장 충북 충주시의 충주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만약 충주시 유튜브를 본 적이 있다면 거기서 홍보맨이 달리기 경기를 했던 그 KTX가 바로 요겁니다. 그럼 이 노선은 왜 명절에도 매진되지 않는지 같이 타면서 알아보죠. 중부 내륙선은 하루에 4왕복으로 한 개 편성이 총 8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KTX 이음은 시속 260km로 설계된 차량이지만 부발에서 가남, 감곡장원, 앙성온천, 충주역까지 모든 역에 정차합니다. 그래봐야 출발역을 빼면 4개 역뿐이지만요. 부발역을 출발한 열차는 경강선과 헤어져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때 차량 기지 옆을 따라서 가는데 저기 시운전의 한창인 GTX A 열차가 보이네요. 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발 차량 기지를 벗어나자마자 가남역 정차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아니 역간거리 너무 짧은데? 고속열차인데 고속은커녕 전철 수준의 속도로만 가다가 다음 역이 나와버립니다. 참고로 중부 내륙선은 전 구간이 단선이고 승강장이 하나이긴 하지만 반대편 열차를 보내주기 위해서 섬식 형태로 승강장 양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직은 반대편으로 보내줄 열차가 없죠. 중부 내륙선은 시속 260km까지 밟을 수 있는 선로인데 다니는 열차는 얼마 없다 보니 시속 180km 규격의 GTX A 열차가 여기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은 감곡장호원역입니다. 역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역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명을 사이좋게 하나의 역명으로 만든 경우는 KTX만 보더라도 천안아산역, 김천구미역 등이 있지만 사실 역명에 들어간 감곡과 장호원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원이라는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장호원은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장호원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근방에 처음 생긴 고속도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하천 건너편에 감곡면으로 놓여졌고 고속도로 IC는 위치를 반영해서 감곡 IC로 이름 붙여졌죠. 이후에 새로운 철도인 중부내륙선의 계획이 구체화되자 역의 위치 그리고 역명을 두고 두 지역 간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역을 감곡에 둘지 장호원에 둘지 역명은 장호원역, 감곡역, 장호원 감곡역, 감곡장호원역 결론적으로는 두 지역의 경계선상에 역을 짓게 됐고 역명은 감곡장호원역이 됐습니다. 특이하게 역명판 자리에는 역 이름이 아니라 감곡과 장호원을 반대 방향의 화살표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앙성온천역입니다. 역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양성온천이 아니고 앙성온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강을 건너고요. 충주역에 도착을 합니다. 러닝타임 35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추석 명절인데도 이 정도니까 평상시에는 당연히 열차는 기어다니죠. 반면에 비슷한 경로로 놓여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정체도 자주 벌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서울로 향할 때 타게 되는 영동고속도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주 막히는 고속도로고요. 그럼 왜 중부내륙선 KTX는 외면을 받게 된 걸까요? 우선 노선상에 광역시나 대도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KTX는 기본적으로 대도시를 끼고 있습니다. 경부선 KTX는 서울특별시와 대전, 대구, 울산, 부산까지 총 4개의 광역시를 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역시는 아니지만 천안과 아산을 합해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하는 천안아산역, 청주와 세종시를 배후로 하는 그 역, 역사유적 탑티어인 경주까지 있죠. 호남선 KTX는 광주, 그리고 철도 강세 지역인 익선과 목포를 끼고 있고 전라선 KTX는 전주, 순천, 여수를 끼고 있습니다. 동해선 KTX는 포항, 경전선 KTX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창원시와 진주를 끼고 있죠.
이 기준으로 보면 강릉선 정도가 예외이긴 한데 서울역 출발이라는 우월한 접근성과 고속도로 대비 빠른 속도 플러스 정시성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중부내륙선 KTX는 좀 다릅니다. 중부내륙선은 1단계가 구발에서 충주, 2단계는 충주에서 문경 구간인데 대도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곳들이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꼭 대도시를 끼지 않더라도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만 잘 되면 어느 정도의 통행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철도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운행 구간 안에 대도시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KTX들이 서울에서 출발하는 노선인데 비해 중부내륙선 KTX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이천, 심지어 이천역도 아니고 그 옆에 부발역에서 출발합니다. 부발역은 서울로 들어가지 않는 경강선 전철의 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중부내륙선 KTX를 타려면 신분당선이나 수인분당선을 타고 각각 판교역이나 임해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해서 부발역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부발역에 가도 KTX는 하루에 4번밖에 없죠. 반면 서울에서 충주 간에는 배차 간격 15분에서 20분에 고속버스가 운행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입니다. 요금은 우등고속 13,200원, 일반고속 9,000원이죠. 이걸 전철과 KTX로 갈 경우 환승 타이밍이 잘 맞으면 버스와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런데 경강선 전철도 뜸한 편이고 KTX는 하루에 4번 다니니 탈 이유가 없어집니다. 요금마저 전철 3,150원, KTX가 8,400원으로 이미 일반 고속보다 비쌉니다. 결국 KTX를 타는 건 빠르지도 싸지도 편하지도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니 명절에도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부내륙선 KTX는 희망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중부내륙선은 앞으로 수서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SRT 수서역 옆으로 수서역을 하나 더 지어서 수서에서 모란 그리고 경기광주를 통해서 경강선으로 연결되는 수서광주선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부발역에서 출발하는 중부내륙선 KTX가 나중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수서광주선이 현재 기본계획 고시만 된 상태로 아직 삽도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계를 거쳐 2030년에나 준공될 예정이고요. 아직 7년이 남았는데 이것만 마냥 기다릴 순 없겠죠. 중부내륙선 KTX는 판교역으로 운행 구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경강선 판교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KTX 이음 겸용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시행됩니다. 판교역에서 부발역까지는 기존 경강선 선로를 전철과 같이 이용하는 방식인데 고속주행은 불가해도 중간에 정철역들을 통과하고 환승도 1회 줄어들기 때문에 소요시간 또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교역은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성남시에 있긴 하지만 신분당선 환승역이라는 특성상 서울 강남권에서는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역에서 판교역까지 13분, 양재역에서 출발하면 11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3호선 양재에서 수서역까지 14분이 걸리니까 경로에 따라서는 KTX를 타러 수서역으로 가든 판교역으로 가든 역까지 가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중부내륙선 KTX의 판교역 연장 운행은 올 연말부터라고 하는데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는 내년 4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완공 전에 KTX를 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교까지 운행 구간이 연장되면 빠르면 내년 설, 늦으면 내년 추석에는 더 이상 이렇게 텅텅 비어다니는 KTX의 모습은 보기 힘들어지겠죠? 이번 전철화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